네,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2월 4일 월요일,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네,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CNBC 이 뉴스를 이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한 0.4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S&P 500도 마이너스 0.8% 한 9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, 그리고 이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? 나스닥은 1.5% 정도 이렇게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.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지 마는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경제 지표이지 않습니까?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는 가운데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또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과연 실제로 이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조만간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많이 올랐던 거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이렇게 해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대강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금 있지 않습니까? 금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현재 금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2135달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가격은 역대 최고치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. 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지금 이렇게 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이 달러의 이 가치도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또 계속 오르고 있고,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다. 계속 오를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금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?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심상치 않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41,00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. 뭐 42,000달러도 얼마 전에 또 넘어섰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것은 19개월 만에 최고치다.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이 ETF 있지 않습니까? 현물 ETF,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코인에 관한 그런 현물 ETF가 아마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조만간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대감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금과 같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올리는 거 끝을 낸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돈을 또다시 이렇게 또 많이 푼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뭐 4년에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무슨 뭐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채굴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하는 뭐 그런 거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이렇게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크립토 이 익스큐티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비트코인은 아마도 내년 말쯤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야,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간단해 만단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
실제로 내년에 1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실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. 네, 뒤에서 백을 해주고 있는 것도 이렇게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불안한 것을 지금 이런 투기꾼들이나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. 저는 이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가 이렇게 발행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는 가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비트코인 사면은 대박 나겠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뛰어들다 보니까 불나방 같이 이렇게 또 뛰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비트코인 야, 내년에 진짜로 이 10만 달러 갈지, 뭐, 한번 계속,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, 내려가 있었거든요. 그냥 15,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 있었는데, 그러다가 이렇게 또 슬금슬금 오르더니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 ETF, 이 현물 ETF가 어쩌면은 나올 수도 있다. 라고 하면서,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탐욕이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제롬 파웰 이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금리 있지 않습니까? 이 기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좀 굉장히 케어풀하게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올리기는 올리지만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약적인 게 굉장히 많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상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.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올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면은 올릴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제약적인 게 많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자본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?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식 시장들이 이렇게 또 들썩이면서 계속 랠리를 하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랠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금 오늘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뭐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잡혀가고 있거든요.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고 하면은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죠. 지금 이렇게 이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지금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가다 보니까 연준의 이 파월 의장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지금 잡히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 올리는 것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있지 않습니까? 미국이 아마도 조만간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미국의 Prices of Durable, 그러니까 이 내구재 가격 있지 않습니까? 이 내구재 가격이 5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. 내구재 이 PC 지수가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디플레이션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동안 이 가격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5개월 연속 이런 가전제품들이나 뭐 컴퓨터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계속 5개월 연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시대에 그 당시 그때의 디플레이션을 아마도 우리는 또다시 맞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맞이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공급 있지 않습니까?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이제 돈을 이렇게 또 쪼이다 보니까
디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하네요. 인플레이션을 넘어서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. 거기에다가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? 월마트 CEO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고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그런 제품들을 찾고 있다.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아마도 디플레이션이 더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월마트 CEO도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가지고 디플레이션 뭐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시대에 있었었던 그런 디플레이션을 맞이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. 아마도 이런 디플레이션 때문에 내년에 이 미국이 침체기에 빠질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이 인플레이션도 잡고 있고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디플레이션도 지금 조금씩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연준에서 지금 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2%는 아마도 내년 중에는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아마 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 2%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? 일자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진짜 넘쳐 흐르고 있다. 이 잡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노동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또 가라앉으면서 살짝 이렇게 또 미지근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런 뭐 스몰 비즈니스들 있지 않습니까? 직원 규모가 10명 이하인 이 소규모 이 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구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일을 그만두고 그냥 있다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사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. 스몰 비즈니스들 이런 뭐 가게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열고 있으면서 이런 소규모 이런 작업장 이런 이제 비즈니스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구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이제 커다란 그런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이렇게 또 내놓았지만 이제는 소규모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에서 구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이게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일자리는 많지만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내년에 조금이라도 침체기가 온다, 지금보다 좀 더 심한 이런 침체기가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다 망해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소비가 잘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경제 부흥이겠죠. 어쨌든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는지 내년에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이 폴비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GDP를 가지고 있는 이제 또 탑 10을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. 탑 10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국이 단연 1등이고요.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GDP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인구 1인당 이 GDP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8만 달러라고 합니다. 8만 달러. 엄청나게 높아졌네요.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이 미국의 GDP 펄 카피탈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은 단연 전 세계 최고 1위 그런 GDP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면서 그러면서 2위인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 GDP도 전 세계에서 2위이긴 2위이지만 그런데 이 중국의 GDP가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중국의 GDP는 상승을 했거든요.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,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미국이 중국을 어마무시하게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의 GDP는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동안 앞으로도 이제 상당 기간 동안은 미국이 이 전 세계 GDP 1위를 계속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중국은 1994년도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이 GDP가 쪼그라들었다고 하네요. 1994년도 이후로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 경제가 이렇게 또 부풀렸지만, 미국이 이렇게 또 견제를 하다 보니까, 제재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미국이 파워가 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, 94년도 이후 처음으로 이 GDP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중국이 맞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알래스카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 항공을 19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뭐 미국 당국이 이것을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은 뭐 발표는 나지는 않았지만, 어쨌든 간에 이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 항공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 밀어붙이고 있는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바이드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정부가 계속해가지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미국의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지 않습니까? 바이드노믹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강조를 계속 하고 있지만,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가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,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면서 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수치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. 굉장히 좋지만 미국인들은 그것을 체감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지고 이번 인플레이션의 가치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가지고, 아무리 지금 일자리가 많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씀씀이를 본다고 하면은 그 씀씀이가 더 커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이 바이드노믹스를 지금 버리고 있다. 지금 이렇게 또 디치를 하고 있다, 외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일자리만 강조를 한 이 바이드노믹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인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지금 이 바이드노믹스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나쁘다. 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지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았습니까? 멈췄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통이 있는 것인데,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없는 것이지만,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시대가 더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.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게 없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진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? 나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시기로 나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, 미국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나. 뭐 당연히 피부로 느끼기에는 별로 나쁘지만, 이런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잘 버티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또 버틴다고 하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굉장히 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는 굉장히 없다. 굉장히 없어가지고 바이드노믹스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,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, 그래가지고 내년 대선에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엘라바마라고 합니다. 이 엘라바마주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또 동네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
개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런데 그 개가 늑대랑 교배를 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개라고 해요. 이 늑대랑 개랑 그리고 이렇게 또 교배를 해가지고 이 늑대이면서 개인 그런 개라고 합니다. 그런 개가 이렇게 또 집안에서 키우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 집에 3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. 아기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, 그런데 이 늑대 개가 이 아기를 물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 아기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늑대개는 결국에는 이제 안락사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. 이런 동물들,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동물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거든요. 이 안락사를 시키면서 일단락이 되기는 됐지만, 그런데 이 아기가 너무나 불쌍하네요. 이 강아지들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또 키우면서 뭐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되고 그렇기는 그렇지만, 이런 좀 위험한 이런 강아지들이 있는다고 하면은 좀 더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서 이런 강아지 물림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이 어느 정도 좀 큰다고 하면은 리시 있지 않습니까? 목줄 같은 거 잘 하고,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더라도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좀 잘 분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개들한테도 이거 나쁜 것이거든요. 주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? 주인이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도 다치고, 그리고 이제 개도 이렇게 또 안락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주인이 정말 잘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인들은 강아지들을 잘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안 키우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본 있지 않습니까? 일본에서 미군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오스프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추락을 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, 그리고 뭐 8명 정도가 그러니까 8명이 이렇게 타고 있었다가 이렇게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몇 명을 이렇게 구조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자네들을 이렇게 또 찾았는데 5일 만에 이렇게 또 찾았다고 하네요. 5일 만에 자네들을 찾게 되면서 거기에서 5명가량 더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찾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또 이 군대이지 않습니까? 군대에서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거기에다가 전쟁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,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잃었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폴리티콘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이 백악관 있지 않습니까?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요번 연도 안에, 요번 달 안에 아마도 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펀드가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백악관에서는 미 의회를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빨리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펀딩안을 빨리 좀 뭐 패스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길게 늘어지고 있죠. 거의 뭐 2년을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.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지원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80%에서 90%가량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안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끊는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그냥 금방 진다고 합니다. 그냥 이 전쟁에서 져버리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도와주고는 있지만 좀 미국인들도 이제 좀 지쳐해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여기 또 알제지라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쟁 있지 않습니까?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가자지구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민간인들한테 빨리 피신을 해라
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막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 우리들이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신을 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. 피신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이렇게 또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을 엄청나게 다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남쪽으로 피신을 가라고 해가지고 이 남쪽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군이 이제 남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민간인들한테 또다시 피신을 가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. 이 이집트로 본다고 하면은 이집트는 국경을 막아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바다고 그 옆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도망갈 곳이 없다. 그런데 어디를 이렇게 도망가라고 하느냐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미국 내에서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왼쪽을 본다고 하면은 이 좌파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 왼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 하지만 이 오른쪽을 본다고 하면은 이 우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은 자국을 보호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말리면 안 된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확실히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과격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이런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미국도 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피해가 엄청나거든요. 이 팔레스타인, 이 가자지구 내에서의 피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빨리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좀 휴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 보건국에서 이렇게 통계치를 내놨다고 합니다. 이 이스라엘이 시작을 한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15,900여 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거의 16,000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중에 70% 정도는 어린이들이랑 그리고 이 여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한 42,000여 명 정도는 부상을 당한 부상자들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거의 뭐 6만 명 가량의 사상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 중에서 한 70% 정도는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하니까 민간인들의 피해가 진짜 엄청나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빨리 이 전쟁을 좀 멈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얼마 전에 이 LA에서 노숙자들을 향해 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노숙자들 3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 용의자가 어제 이렇게 또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용의자를 본다고 하면은 흑인이더라고요. 흑인이 3일 동안 뭐 26일, 27일, 29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LA에 있는 이런 노숙자들을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총을 쏴가지고 3명이나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. 3명이나 사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CCTV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인상 차이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제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를 하니까 흑인이면서 이제 30대라고 하네요. 30대이면서 자신의 차량 BMW 4 시리즈 같아요. BMW 4 시리즈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다니면서 총을 막 발사를 해가지고 홈리스들을 3명가량이나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. 살인을 한 거죠. 살인을 이렇게 또 묻지마 총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살인을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또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노숙자 문제가 심해지면서 이 노숙자 자체로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이 노숙자들도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또 많이 다치고 이렇게 또 살해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
어제 이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사우스 LA 항상 위험한 곳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어제 이 사우스 LA에서 사우스 후버랑 그리고 이 맨체스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이곳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주유소에서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의 차에 앉아 있다가 총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는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이 사우스 LA는 주유소도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어젯밤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. 사우스 LA, 뭐 갱단들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이 사우스 LA 뭐 콤튼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체가 정말 위험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 사우스 LA에 이렇게 또 가신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해가지고 돌아다니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과연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곳은 어디인지 이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? 살기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지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10곳 중에 2곳이나 캘리포니아 도시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여기 이 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살기 비싼 도시,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비싼 도시는 싱가포르라고 합니다. 싱가포르면서 스위tzerland 뭐 주이시라고 하고요. 그리고 스위tzerland가 또 3등이라고 하네요. 스위tzerland 제네바가 3등, 그리고 뉴욕시티도 3등이라고 합니다. 공동 3등이라고 합니다. 야, 뉴욕시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비싼 도시 3위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5위가 홍콩이고요. 그러면서 6위가 LA라고 합니다. LA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비싼 도시 6위라고 합니다. 6위. LA가 그렇게 비쌉니다. 그리고 7위가 바로 파리스, 프랑스고요. 그리고 8위는 덴마크 코펜하겐이고, 그리고 9위는 이스라엘 텔아비브, 그리고 10위 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그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이 LA가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비싸네요. LA가 그만큼 이 생활비가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더 비싼 곳은 바로 뉴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비싼 도시 10위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도시 2곳이나 이렇게 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물가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바로 집값이죠. 집값이 가장 비싸고, 그리고 이 기름값도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이런 생활비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는 주범이지 않습니까?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정황도 굉장히 많았었고, 그리고 이 의회, 이 미국 의회에 쳐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쳐들어간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던 그런 장본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는 주범 중에 주범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바이든이다.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이렇게 또 나무란다더니만 아니 자기를 본다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은데 진짜 낯짝도 이렇게 두꺼운 낯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이거 봐라.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이 수많은 기소권들을 봐라.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?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파괴자는 바로 바이든이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기소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별개로 뭐 FBI나 뭐 그런 데서 뭐 뉴욕이나 뭐 그런 데서 기소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요점에서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탓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요점을 이렇게 돌리는데 도사입니다. 도사. 이렇게 또 말장난을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사람
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말을 하는 것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냥 개 짜증나고요. 어쨌든 간에 제발 트럼프는 내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. Missing someone.